요 왓업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자, 현재 시간 1월 11일 오후 7시 27분입니다. 네, 비트코인 5,090만원. 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어제 39.6K를 찍어주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 반등이 찐 반등인지 아닌지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여기를 돌파해줬을 때 찐 반등이다, 아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그때서야 찐 반등이다, 아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찐 반등이다, 뭐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가격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여기서 진짜 뭐 시간을 길게 끌면서 돌파를 해줄 수도 있고, 아래로 오히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어디를 돌파를 했을 때 그 구간을 뭐 찐 반등이다로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기준을 잡기가 어렵고, 사실 지금 이 짧은 구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당장에 뭐 찐반이다 아니면은 뭐 가짜다 라고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전에 제 관점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OK 구간에서 1차로 종목은 진입을 했고, 2차 진입은 현재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약 40.8K 부근이랑 이 꼬리 라인 약 39K 라인에서 2차로 종목을 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과거에 이때 이 5월의 하락분이랑 현재랑 상당히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랑 똑같이 흘러간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때를 기준을 잡아서 현재 매매 관점을 세우고 있는데, 이때랑 동일하게 간다고 하면은 큰 상승이 나와 주었던 이때 매물대, 이때 최대 꼬리라인까지는 깨지 않고 상승이 나와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이 매물대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최대 이 꼬리까지는 지지를 받아줬을 때 이 라인에서 2차로 종목은 진입을 하고, 이 라인을 깨고 네, 우선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주던 이 라인까지 현재 가격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커뮤니티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39K만을 꼭 지켜주기만을 좀 기다렸었고, 자, 이전에 그 45.5K 여기 라인에서 1차로 진입을 하고, 여기서 39.6K를 깨지 않는 선에서 2차로 진입을 하고, 여기를 깨는 순간에는 손실 금액이 어떻게 되든 추가적인 더 큰 하락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손절 대응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야, 근데 갱스터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네, 맞습니다.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에 베팅을 할 수 있지만, 이 감히 어떻게 100%를 확신을 두고 예측을 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이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39K 위에서 가격이 지켜준다고만 하면은 상방으로 볼 거고, 이 39K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 하단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이 반대로 지루한 장이 될 거라고 기준을 잡았을 뿐입니다. 당연히 이 밑으로는 가격이 안 오기를 바랄 뿐이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디가 찐반이다, 어디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디를 돌파하고 진입을 하는 거는 뭐 신규 투자자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 현재 저 같은 이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이 39K를 기준선을 잡고 이 위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홀딩에 나아갈 예정입니다. 곤경에 빠진다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투자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거 진짜 100% 오를 거라는 이 확신에 차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졌을 때 올바르지 못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때의 손실을 맛봤을 때 항상 투심이 강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때 손실금이 가장 크게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 드렸었는데, 저는 강한 지지를 받아줬던 이 45.5K에서는 1차로 이 보유 물량 중에서 50%는 안전하게 익절을 하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가 매물대가 정말 강하게 잡혀있고, 이 45.5K를 강하게 지지를 받아줬던 만큼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강한 지지가 뚫렸을 때는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뚫더라도 해당 부분에서는 강한 저항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추세의 개념에서 봤을 때도 아직 현재는 이때의 하락 구간을 봤을 때, 장기 하락 추세랑 이 단기 하락 추세를 그어 봤을 때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금리 인상과 뭐 양적 긴축이 언급되고 있는 이 불안한 장세에서는 수익은 줄 때 빠르게 조금씩 챙겨 나가는 게 리스크 관리하는데 좀 좋은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코인을 매도하는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오히려 매수를 하자마자 손실을 보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이 많은 비중의 투자자분들이 분명 수익이었는데, 심지어 20%에서 30%까지 수익도 봤었던 종목이 지금은 오히려 많게는 20%, 그 이상으로는 30% 넘게 손실을 겪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시장에 오래 있었던 만큼 이 가상화폐의 가치를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가치만 보고 투자를 했다면은 저는 지금처럼 차트도 보지 않고 뭐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 언급될 때마다 아 좋다, 가격이 떨어지네, 계속해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가치보다는 처음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변동성에 흥미를 느끼고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이 시장에서 돈을 정말 많이 잃었을 때가 그 코인의 가치를 보고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했을 때였습니다. 네, 지금은 없는 거래소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단적으로 이 업비트에 있는 엑시 인피니티를 예를 들면, 자 이때 저점 대비해서 지금 상승률만 보더라도 거의 뭐 5000% 가까이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과연 진짜 이 고점에서 팔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팔았을 겁니다. 이때도 보면은 이때 팔면서도 아 이때가 진짜 고점이었구나, 여기서 팔 거라고 후회하면서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이때도 뭐 하락폭이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니까 분명 이때 팔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어차피 고점에서는 팔 수가 없으니 이 코인은 뭐 오래 들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구나, 뭐 이거는 당연히 저만의 관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솔라나로 예를 들면은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 고점에서 정말 큰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솔라나 좋은 거는 진짜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코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될지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업비트가 아닌 뭐 바이낸스나 이런 해외 거래소에서 정말 이런 뭐 태초 마을에서 사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이 매도하는 습관, 이 익절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하나의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준에서는 이 39K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홀딩할 예정이고, 이 45.5K에서는 일자로 물량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비트코인 지금 호재는 없고 뭐 악재만 많이 남아있다, 이 정말 시즌이 끝난 거냐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좋은 호재거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경제적인 이슈를 보면 요즘 미 증시뿐만 아니라 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이 투자자들을 위축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준의 인플레이션 안정 정책으로 두고 있는 방향성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테이퍼링, 두 번째가 금리 인상, 세 번째가 양적 긴축. 사실 테이퍼링은 이미 나온 거고,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돈 푸는 양을 줄이는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 양적 완화의 연장선이죠. 이 긴장감을 주면서 앞으로 조금씩 천천히 줄여 나아가겠다라는 방향이고, 이제 남은 건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긴축인데, 이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 추가적으로 12월 달에 이 FOMC 의사록에서 이 예상치 못한 양적 긴축이 시사가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이 코로나 팬데믹인데 경기가 급격한 타격을 입으면서 이 정부에서는 양적 완화라는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돈풀기를 통해 이 소비를 늘리고, 소비는 자연스럽게 고용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사이클을 인위적으로 순환을 시키면서 경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실시한 경기 부양 정책인 이 통화 풀기는 소비가 아닌 이 투자 시장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금의 투자 시장처럼 이 과열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은 어차피 우상향할 시장이었지만 이 양적 완화가 이 개인 투자자들을 더 많이 시장에 끌어들이면서 더 높은 가격대를 만들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반대로 양적 완화가 돈을 푸는 작업이었다면은 지금 시사되고 있는 게 양적 긴축으로 양적 완화랑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양적 완화는 시장에 돈을 푸는 작업이었다면 양적 긴축은 오히려 돈을 걷어들이는 작업입니다. 양적 완화로 시작된 이 시장의 과열은 양적 긴축을 통해서 악재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던 이 일정들, 내일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포함해서 뭐 결국 공식적인 발표는 1월 27일에 있을 이 1월에 FOMC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뭐 CPI 지수나 실업률 지표나 이 다양한 지표들은 1월에 FOMC 회의에서 발표가 될 인플레이션 안정정책 방향성의 재료로 사용이 될 겁니다.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인데, 이 투자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연준에서는 더 이상 이 양적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이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에 풀어
풀어들인 이 통화 걷어가는 작업,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작업은 시작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마지막 돈풀기 BBB 법안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돈풀기 얘기가 나오냐. 지금의 이 바이든 정책은 사실 21년도부터 나왔던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마지막 돈풀기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이 BBB 법안은 이 당시에 조 맨친이라는 상원 의원에 의해서 이 한 명에 의해서 통과가 되지 않은 법안인데, 이 법안에 반대했던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백악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새로운 타협 시나리오가 제기가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이 조 맨친이라는 상당히 이 영향력이 있는 상원 의원의 한 명에 의해서 이 BBB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 조 맨친의 의견 역시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BBB 법안 자체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새로운 돈풀기의 작업이지만, 결국 이 조 맨친의 의견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봤자 지금의 이 통화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가증이 될 거다라는 의견이었고, 지금 이 BBB 법안이 다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지금 2,000조라고 나와 있는데 최초에 이 바이든이 발표를 했던 이 금액은 3조 5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조 맨친과 이 백악관에서 협의를 보고 있는 게 이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건들지 않는 선에서 현재는 1조 7,500억 달러로 예산안을 조정 중에 있고, 새로운 타협 시나리오가 제기가 되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괜찮은 이슈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는 조 맨친의 의견과 이 상원 의원의 투표를 통해서 이 법안이 다시 또 통과의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이고, 네, 그리고 오늘 밤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이 새벽 1시에 파월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에 의해서 청문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주제는 은행과 주택 및 도시 문제, 은행 관련된 내용과 또 청문회에서의 이 기자회견, 이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분명 이 금리 인상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BBB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이 새벽 1시에 이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돌파구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가 되어 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이 비트코인 시장 관점과 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한 명의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힘드신지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빨리 시장이 좀 방향성을 보이면서 다시 또 반등이 상승이든 한 번쯤은 좀 올라가는 장세가 다시 나와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하면서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